성질 부분을 제가 성질이 요물계약이다라는 거요. 1번 판례가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금의 종류로서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증약금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위약금은 특약이 있어야 된다.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위약금 약정이 되고,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이 우리 기본 강의에 했죠. 이런 특약이 없으면 이제 순수 해약금으로 조정된다는 거. 그저 해약금에 의한 해제 부분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인데요. 1번 내용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급 약정만 해서는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1번 내용이죠.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하기로 약속만 해서는 이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1번 판례입니다. 만약 계약금 계약을 2천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제 매매 계약을 2억에 하면서 2천만 원 보통 계약금 계약은 1할 거니까 2천만 원 지급하게 했는데 뭐 1,000만 원만 지급했다. 그래도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지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되지 않으면 전부 다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 쪽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수인이 지급하는 거니까 매도인 쪽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 채무불행에 의한 이제 계약금 계약은 안 되니까 이제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행에 의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1번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물계약이라는 판례를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명시적으로 판례가 나와서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계약금 이제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데 계약금을 지급하려는 게 돈이 없다. 그래서 일단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해서 매수인이 지급한 것처럼 해서 이제 현금 보관증을 주고 다시 빌려오는 행태입니다. 매도인한테 2천만 원 지급한 것처럼 해서 다시 빌려오면서 영수증 써주는 거죠. 그게 현금 보관증인데, 그 경우도 계약금 계약이 지급된 걸로, 계약금이 지급된 걸로 해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됩니다. 물론 현금 보관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이 돼야죠. 그 내용이 현금 보관증 둘째 줄에 현금 보관증 지급한 것도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즉 계약금에 해당된다는 것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약금의 종류에서 계약금의 성질 부분은 셋째 줄에 보면 당사자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성질을 가진다고 그랬죠. 따라서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순수 해약금으로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2번 판례,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이 이제 특약을 했다면 이제 그게 위약금 성질을 가지죠. 그래서 특약을 맺으면 이제 위약금 약정을 맺으면 위약불로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위약금이 있는데, 주가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위약금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1번 판례고요. 2번 판례는 예를 들면 2억 부동산 이걸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 쪽에서 계약금을 되게 1할 그냥 2천만 원 지급해야 될 것을 이제 이걸 5천만 원 지급한 거죠.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플러스 위약금 약정을 한 거죠. 위약금 약정이라는 것은 계약 위반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수인에게 계약금 비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위약금 약정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위약금 약정을 맺었을 경우에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위약금 약정을 맺으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되지만 또 하나 해약금 성질도 변경한다는 겁니다.
존재한다. 계약금에 의한 해지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진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위약금 약정을 맺으면 해약금 성질을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위약금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이 해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에 의한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례가 5천만 원 지급한 거죠. 5천만 원 지급하면 본래 2천만 원 더 지급한 거죠. 이때 계약금이 많으면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법원에다 감액 청구하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계약금에 의한 감액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이 상당부 초과는 5천만 원이니까 초과 부분 3천만 원 감액해 달라. 감액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그것이 니은의 이제 판례입니다. 니은의 둘째 줄에 성질 손해배상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성질을 개망 계약금에 대해서 매수인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이유로 그 일부 반환을 구하였다. 그 속에는 손해배상이 예정으로서 과다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취지를 포함하는 건다. 즉 그 일부 반환 계약권의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는 소리는 계약금에 의한 해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금액이 과다하니 그걸 좀 깎아주세요. 감액 청구하면서 볼 수 있다. 일부 반환 청구입니다. 그죠? 일부 반환 청구가 요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법원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이 A 내용이고, 다만 그 부당하다 많다 적다는 건 결국은 법원을 통했으니까 법원에서 최종 판단은 항상 사실심 변론 종결시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것은 이제 당사자 주장 입증을 다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이제 판사들이 쭉 다 들어봤어요. 대충 내용을 알겠다. 그런 것을 내면 변론 종결선을 합니다. 그걸 기초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단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한 거. 이것도 가다 여부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C번은 그 과다한 부분은 애초부터 위약금 약정은 무효다. 예를 들면 3천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3천만 원 부분은 애초부터 무효니까 반환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 일부 반환이란 계약금이 과다해서 일부 반환 취지 속에 이 핵심 단어 요걸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해약금의 추정, 당사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만 되고 손해배상액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주의를 하셔야죠. 그게 기억이죠. 다른 계약금 지급한다, 다른 특약은 없음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 해약금으로만 성질을 가지고 위약금 성질이 없다. 따라서 계약 위반하더라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다. 따로 손해배상을 입증해서 청구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니은에 우리가 계약 해제할 때 해제와의 종류와 구별 개념으로 했던 내용 니은이 위약 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는 특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는 자동 해제 약정이 아니라 계약금에 의한 약정 유보 해제 조항이다. 따라서 최고하고 해제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약정 유보 조항을 본다는 거죠. 위약 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억할 때 어려우니까 뭘 통해서 위약 시에 매수인은 계약금 몰수당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지급해야 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죠. 위약 시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기억할 수 있다. 계약금에 디귿은 기억 디귿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해약금에 의한 해제입니다. 해제 이제 조문은 그 매매 당시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일반적으로 매수인이겠죠.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 수령자는 대개 매도인입니다.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항은 손해배상은 규정은 정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우선 제가 순서를 해제 방법, 그 다음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조금 둘째 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세 번째 이행의 착수 전에, 원래 이제 순서를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저는 해제 방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세 번째 당사자 일방 이행의 착수,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좀 많아서 뒤로 뺐습니다. 해제 방법 그서 기억 우리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함으로써 매도는 계약금 100을 지급해야 된다, 이 소리고, 기억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때 계약금을 매도인이 계약금 100을 지급해야 되고 일부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급했는데 안 받아요. 매수인이 2천만 원 답을 줬는데 안 받았다. 공탁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니은 판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공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즉 제공하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지 공탁까지 해야 비로소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해제 방법입니다. 기억니은. 디귿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위약금 약정은 해약금을 배제하는 다른 약정에 해당되지 않지만 별도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 없다. 약정을 맺으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이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허가받기 전까지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 없다. 약정을 맺은 사례입니다. 원래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는 이제 계약금 계약은 유효니까 허가받기 전에도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에 약정을 맺었어요. 허가받기 전에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 못한다라고 약정을 맺었다면, 비록 이제 그 약정이기 때문에 계약금에 의한 해제 못한다. 허가받기 전까지는. 그 내용이 디귿 사례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배제하기는 약정을 했다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 없다라는 사례가 그 사례입니다. 리얼 사례는 우리 기본 강의 때 했었듯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하고 나서 물가가 폭등했단 말이죠. 가격이 폭등하니까 마음 변해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한다는 사례에서 그건 안 된다. 왜? 우리의 법조문이 당사자 일방 속에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당사자니까 자기가 이행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한 이후에 매수인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 있는가 관련해서 할 수 없다. 그 사례 리얼이 그 내용입니다. 이행 착수입니다. 이행의 착수는요 두 가지 내용이죠. 이행의 착수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든지, 물론 이행에는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이행하든지 이행에 전제되는 우리 기본 강의 할 때 이제 준비하고 채고하는 거죠. 계약금 매도인이 계약금 준비해가지고 받아가라 채고장 보냈다면 그것도 계약 내용에 이행의 착수에 해당을 본다. 실제로 중도금 잔금 중은 이행 착수고, 준비해서 받아가라 채고까지 했다면 그건 계약 내용에 이행의 착수에 이행이 전제된 행위로서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이제 A번 내용이고, 그래서 그 전제로 이제 그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는 것이 1번에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는 거 돼가지고 1번 판례는 요겁니다. 그 이행 착수 해당되는 것에 이제 요 사례죠. 그 첫 번째 판례가 요 매매계약 2억이다 말이죠. 이제 2천만 원 이제 중도금 주고 매수인이 2억을 중도금 내 잔금 줘야죠. 근데 이 중도금 뭐 8천을 가봐오라고 합의해서 을이 요렇게 병한테 지급하기로 채권 양도하는 거죠. 약정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대금의 일부를 매도인, 매수인, 제3자 합의해서 이 중도금 부분에 해당한 분 이렇게 지급하기로 세 사람 합의가 됐다면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으면 요점만 지급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된다. 즉 읽어보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 지급에 가름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거. 매도인이 제3자한테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해서 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했다면 그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는 거고, 따라서 그 이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 못한다 소리입니다.
이번은 은행도 어민. 이게 은행 직업지가 은행입니다. 음인데 직업지가 은행도 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무 때나 은행이 반드시 직업지가 아닌 걸 자가음이라고 그러는데 은행도 음을 당사자비로 그 계약금이 중도금을 지급하게 했다면 그것도 이행에 착수한 걸 본다는 사람입니다. 은행도 음 핵심 사항이고 그다음 이행에 착수하지 않는 거는요. 뭐 이행을 촉구했다든지 이행을 해라고 1심 승소 판결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이행에 착수한 건 아니죠. 이행하라고 1심 승소 판결 받았다. 둘째 줄에 1심에 승소 판결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니까 계약 내용을 일부 이행한 것이 아니니까 계약금 이행 해제 못하고 두 번째 약소금이죠. 기존 채무에 변제를 위해서 약소금을 발행했어요. 약소금은 은행금하고 달리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약소금은 아직 그 음상 그 채무가 확보되어 있다 볼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행에 착수한 걸 볼 수 없다. 약소금하고 은행도금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도 우리가 많이 했지만 허가받아서 이행에 착수해야죠.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해제할 수 있다 소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행에 착수에 해당하는가 부분을 했고 이행 착수에 관해서 이행기 전에 착수 가능한가? 저 매수인이 우리 기본 시간도 했었는데 요약하고 중도금을 원래 이렇게 2억에 계약서 5월 5일 날 계약금 걸고 5월 25일 날 중도금 주고 6월 6일 날 잔금 주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5월 25일 날 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폭등을 하니까 매도인이 계약금 이안에 해지할까 싶어서 그냥 5월 6일 날 또 6월 1일 날 이렇게 5월 25니까 5월 20일 날 5월 20일 날 이렇게 미리 매도인 통장을 쏠 수 있는가? 그렇게 쌌을 때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 거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이거는 매수인을 위한 기한의 이익이니까 매수인이 5월 2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지급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비입헌 내용이고 이제 문제는 매수인도 이제 써버리면 이제 갑은 계약금 이안 해지 못한다. 근데 문제는 매도인이 그 전에 이제 계약금 이안 해지하겠다라고 했다면 이제 매수인은 이행에 착수를 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장부 못한다. 그것이 1번, 2번, 3번 판례입니다. 1번, 2번, 3번요. 매도인 1번이 이제 계약 해지하면서 계약금 100을 지급할 때 받아가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도금을 미리 지급 못한다. 따라서 계약금이 이안 해제가 된다는 소리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매매 계약에서도 계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중도금이 지급하겠다 했으면 그때부터는 해제 못한다. 3번은 이제 계약금 공탁한 사람입니다. 결국 1번, 2번, 3번이 같은 내용이죠. 매도인이 계약금 100에 의한 해제 의사표시 하면서 돈 받아가라고 최고했다든지 공탁이 됐다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 된 걸로 보고 매수인은 더 이상 이행 착수 못한다. 그 내용입니다. 매수인도 매도인도 결국 먼저 하는 사람이 이행을 해버리면 이행 기준에 이행을 하면 계약금 이안 해제 못한다 소리입니다.